자체로는 안 돼. 외부에서 같이 콜라보. 이게 콜라보야. 콜라보. 그거 전화만 걸어도 오케이. 오면 땡큐.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 선생님, 우리가 가장 그래도 가능성 있게 콜라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SMR이잖아요. SMR 원전. 근데 SMR은 가잖아. 가고 있잖아요. 대장주만 안 갔지. 응? 한전 그러면 기술. 한전 기술 이게 꽃이 피려면 이제 트럼프가 또 콜라보로 너 풀어줄게 해줘야 돼. 웨스팅하우스 원전을. 근데 풀어줘. 풀어줄 수밖에 없어. 오늘 SMR 관련해서 BHI가 상승세를 가장 좀 어젠가 지금 그러니까 원전도 여기다 이렇게 뿌려 보니까 BHI 1등, 미국에서는 뉴스케일 오클러 1등. 오클러도 이번에 17불에서 다시 또 22불까지 그때는 트레이딩. 네. 근데 밑에 단에 한전산업이니 한전기술이니 이런 것들은 아직도 찌글찌글. 그럼 이게 움직일 때가 트럼프가 숟가락을 얹어서 웨스팅하우스 오케이. 국가가 이거는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거든. 네. 국가가 언제 풀어주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거는 전력 설비하고 같이 갈 거고 그 다음에 개각이 된 다음에 미국 들어오라고 해갖고 뭐 보조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트럼프도 분명히 또 전략을 바꿀 거라고 봐. 선생님, 원전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면 제가 SM의 국내 기업 밸류체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보면은 설계 엔지니어링이 있고 그거를 모듈을 제작하거나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 그리고 그걸 건설해서 설치하는 회사, 운영해서 유지보수하는 회사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대요. 근데 좀 먼저 움직여주는 게 설계나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올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두산 에너비트가 나는 제일 선도인데 근데 삼성물산도 여기에 속하더라고요. 그리고 현대건설도 속해. 현대건설은 건설 설치 쪽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가져야 돼. 근데 그건 제일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수리 보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아, 유지 보수? 한전 KPS. 한전 KPS. 그리고 여기도 순서가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대형주는 앞서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외하는 거예요?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물산은 이재용 문제 때문에? 더 큰 거버넌스가 걸려 있어. 현대모비스 같이. 그래서 현대건설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그럼 모듈을 제작하는 삼성중공업도 별로예요? 아니요, 오케이. 효성중공업은? 효성주가 오케이. HD 현대. 오케이. 오, 이쪽은 다 괜찮아요. 그쪽은 오케이. 근데 거기가 치고 나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3만 원을 가주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도 발목 잡는 게 하나 있어. 갖다 예를 들어서 금감원. 요번에 뭔가 풀긴 풀었는데 네. 아직까지 펀드들이 편입을 안 해. 두산그룹 자체를. 그리고 뭔가 미국에서 뭔가 그러니까 SMR의 대장주인 뉴스케일이 뭔가 새로운 모습 보여줘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갖다 얘기해서 25불, 17불에서 왔다 갔다가 아니라 네. 3, 40불 가는 이런 게 치고 나가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3만 원 치고 나가거든.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가면 두산 그 새끼들이 다 같이 가.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 이게 시장의 에너지를 대형주 에너지를 확산시켜 주는 거야. 근데 아직 그 시장이 안 보여. 그러니까 두산 에너비타는이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고 우주항공에서 아직 못 간 것들 하는 게 낫고 약간 여기서는 그 바스켓으로 보면 우주항공보다는 약간 떨어져. 그리고 본격적인 거는 한전기술, 현대건설이 레스고를 불러야 되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들어가야 돼. 근데 트럼프 되고 나서 재건주가 또 움직였잖아요, 선생님. 움직이는데 재건주도 보면 SY 스틸텍, SG, 아스팔트 요거 이제 나는 게임 끝내라고 그랬어. 아직까지 대머 현대 에보다 밑에 단에서 아직까지 뭔가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짱돌 맞아. 근데 그거는 어쨌든 전쟁 끝이야 이래야 올라가지. 거기 되기 전까지는 그냥 올랐다가 그냥 해답을 알고 있네. 그러면 일단 그거를 해답하려면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만나야지. 만나야지. 만나는데 그게 3개월 후란 말이야. 좀
일찍 만나면 안 되지. 대통령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지. 바이든이니까. 이주이니까.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이 시간 동안이 사람 피말르게 하는 거라고. 그게 3개월입니다. 아직도 멀었어. 어유 아니죠. 2달 남았죠, 선생님. 그거는 속편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요새 경주말 뛸 때는 이 3개월은 어마무시한 그 시간이야. 단타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3개월의 이 기간의 의사결정에 아직 보류는 다른 것들 갖고 완전히 분치기 초치기 하는 시장이라 어마무시한 갖다 얘기해서 시간 여행이야 저거. 그러니까 아찔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바이든 얘기 좀 해볼게요. 바이든이 해서 뭐 하려고? 해서 뭐 하냐니요, 선생님. 반도체법 관련해서 트럼프는 야 그건 안 좋은 거야라고 했는데 서둘러서 반도체법 합의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TSMC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 최종 보조금 관련된 저 내용을 발표할 거고 삼성은 좀 세부 사항을 처리 중이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은 어쨌든 이거를 빨리 서명하는 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짓 같아. 바이든이 해놓은 거. 근데 거기서 전 정부에서 사인한 거를 여기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폐기할 수는 없지. 그리고 그 상하원을 다 레드가 다 점령해서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기세라는 게 있어. 시장의 기세. 지나간 권력이 어떤 의사결정하든 새로운 권력이 딴지 놓으면 시장은 딴지 노는 데 반응을 하지. 그거 갖고 안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절대 얘네들이 못 고칩니다 갖고 2차 전지 사자. 네. 하지 말란 얘기야. 그래가지고 2차 전지주가 좀 올라가긴 했잖아. 올라가지. 10%. 3개월 10% 늪에서 싸울래? 50% 더블 줄 수 있는 1번 말, 3번 말 이거에 싸울래? 생각을 바꿔보자고. 그리고 나서 그거는 언제 하냐? 진짜 개각이 다 끝나고 진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다 인생에서 시작했어. 네. 거기서 말 바꾸면 그때 하자고. 말 바꾸면? 분명히 말 바꿀 수도 있어. 근데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IRA 체계가 쉽게 트럼프가 바꿀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못 바꿔. 예상 그거 맞아. 그런데 시장은 거기에 반응하는 매매를 하지 말자는 하지 얘기야. 말자.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IR을 했는데 그 별장 기준으로 어쨌든 미국은 중국을 배제할 거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중국 업체들을 따돌리고 시장을 좀 더 상점하는 쪽으로 가자. 그게 목표다. 그래서 2030년까지 양극재를 캐파를 더 늘리고 전극재도 더 많이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거든요. 회사 목표는 뭐지? 뜻대로 안 돼. 큰 판이 쉽지 안 않으니까. 돼. 나는 지금 그 관세 전쟁 규모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래.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우리가 지금 2번 매매했어. 75,000원, 77,000원에서 8만원과 9만원 때려. 이 매매만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요번 저점 깨. 그러면 이건 또 늪하는데 1년에서 2년 걸려. 이거 확인하는 게 내년 3월에서 5월이야. 이거 확인하자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는 여기서는 에코프로보다 삼성 SDI를 보는데 38만원, 7만원에서 지금 28만원이야. 네. 나는 25만원도 보여. 여기서 잘못하면 얘네들이 유증할 수 있어. 이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코 잡아갖고 같이 늪에 빠졌는데 딴 데는 조금 더 안 됩니다. 같이 죽읍시다. 한 3년만 참으세요. 지금 그동안 금양과 에코프로 이짓 해왔잖아.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아 현대 못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는 논리는 맞아. 주가는 바닥 들어갔고 또 단타도 나오는데 10% 20%에서는 안 놀래 이제는. 지금은 간단히 얘기해서 그 칼날 위에서 무당춤 춰야 돼. 신기. 그러니까 머리로 하지 말고 촉, 기운, 기세, 감각, 수급, 정보.
이거를 종합해 갖고 무당춤 춰야 돼. 칼춤을. 그리고 아니면 끊어야 돼. 이런 감각적인 게 필요하지. 논리적으로 지금 맞아, 다 맞아. 분명히 그 보조금 그거 뜻대로 안 돼. 그런데 이게 늪에서 3년 가버리면 어떡해? 1년도 아니고. 그러면 이 곡소리 난다고. 그러니까 나는 개각이 다 끝나고 3월에서 5월 달에 중국의 대응 전략 보고 왜 3월 5월 잡냐면 그때 전인대 정협이야. 진짜 시진핑하고 우리 트럼프하고 옛날 김정은 같이 이렇게 어깨면서 하고 사진 찍히고 나오는 거 보면 좋겠어. 트럼프도 우리 트럼프예요?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전 세계를 위해서. 예. 그런데 서로 으르릉 해서 이쪽은 고음 시진핑 형에서 고음 나오고 이쪽은 그냥 서로 그냥 무서운 곰과 호랑이가 대판 싸우는 이미지로 나와봐. 가장 피 보는 게 우리나라. 근데 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관세맨이다. 관세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1000%까지 부과할 거다. 그런 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야. 뻥카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서 트럼프를 연구하다 보면 말하면서 겁먹었지. 반대급부로 그럼 빨리 들어와. 요렇게 풀어. 이 사람이 그런 전략을 쓰는 비즈니스맨이야. 먼저 따귀를 때려. 그러면 따귀 때리면 와 이렇게 흥분하잖아. 그럴 때 비즈니스는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유리한 걸로 따귀하고 요 정도는 봐줄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에이씨 도장 찍는다고. 지금 그 술수가 우리나라가 기업별로 공격할 것 같아요.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게 트럼프 이기는 사실 우리나라한테 너무 무자비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 뺏겨가지고 우리나라들 기업들도 힘든 시간을 보낼 거고 국내 증시 투자 매력도가 외국인한테도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좀 우려를 담아 공포를 주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각은 틀렸다라고 보겠어. 전체를 보지 말자. 트럼프 시대는. 트럼프 집권 2.0 시대는 네. 이렇게 전체 매크로로 분석하지 말고 부분이 다 다를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건 철강 부분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철강 관세 매겨가지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중국은 왕창 매기고 우리는 반대급부로. 그렇지. 그럼 중국은 관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업으로 보자. 전체로 동그라 갖고 이럴 겁니다 보지 말고 네. 부분에서 반사 이익이나 그거를 전략적으로 미리 딱 들어가서 혜택 받거나 이런 것들로만 압축하는 시장이 그건 지수 영향력이 있는 것들 하나도 없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분의 핵심 종목을 그래서 찾자. 제가 그쪽을 찾는 거를 요번에 조인트 까갖고 계속 그냥 빼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시장은 지금 뒤집어 가만히 봐봐. 트럼프 배팅하고 나서 테슬라 배팅한 사람. 이 사이클을 잘 탔다고 생각해봐. 하나 오션에서 이 30에서 50이 이 눈덩어리 올리듯이 이게 그리고 더블 가는 것도 막 있어. 근데 지수는 우리나라 왜 이래요? 삼성 갖고 있으면 저 치 떨려. 현대차 기아 갖고 있으면 치 떨려. 2차 전지나 삼성 SDI 갖고 있으면 치 떨려.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도 치 떨려. 현대차 인도 IPO 와 했다가 산 사람도 치 떨려. 내가 당할 거라고 그랬지. 26만 원, 20만 원. 지금 장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시아 쪽에 블랙록이나 핵지들이 롱숏만 하는 것 같아. 알고리즘으로. 선생님 지금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뭐 약간 희화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 방금 말한 섹터들은 트럼프 시기에 뭔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크게 들어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겠네요. 없어. 특히 건설업 지수가 최근 들어 더 안 좋다라는 거를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건설주에서는 이제 이런 거 찾아야 돼.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SMR이든 뭔가 자체적으로 특화돼서 플러스 알파 되는 거. 금리 인하 또 0.25가 25bp를 했는데 건설주는 여전히 또 힘이 아니 그거는 금리 인하 개념 갖고 안 되지. 그냥 목숨만 살려줄게. 이제는 부도나 부동산 PF 문제는 이제
안 터져. 그럼 언제까지 목숨만 살려줄게요? 언제 가요? 모르지. 어느 상황이 돼야 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비슷할 것 같아. 관찰 대상 들어서 100조 정도가 들어와 갖고 포트에 기본 한국의 베이스가 들어왔을 때나 할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정부가 그 철도 지하라든지 우크라이나 만약에 들어왔으면 그때 건설주 진입하는 회사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이 가장 키일 것 같은데 거기도 원전이거든. 전력설비가 다 엉망이잖아. 네. 거기 또 지금 짜투라 원전인가 폐기된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쯤 되면 이제 한전 KPS 하는 거야. 저 유지보수나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그 타이밍 있게 보는 게 어떻겠나. 그게 결정도 6개월 안에는 안 돼. 6개월 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바닥에 그 투자조합이나 사모펀드의 머니게임도 내년 3월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빠져나오기 전략. 두 번째로는 갖다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감사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년 3월 올해 중국과 대만 이 미국이 어떤 칼날을 쓸 건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숟가락 얹힐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재건, 방산, 우주. 전력설비는요? 전력설비도 오케이. 트럼프도 전력설비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기도 아니, 했고 재정전기 되게 잘 가잖아요. 그게 SMR이야. 난 그게 SMR. 발전소 관련된 거. SMR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우리가 사실 누가 되든 일단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우리 증시가 막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왜? 왜 올라갈 거라고? 왠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부분에서 금투세 부분도 일단 뭐 얘기가 됐고 물론 뭐 상법 개정이 되긴 우리나라는 해야지만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전차 군단이 같이 가주는 시장이 돼야 돼. 지금 두 가지를 귀신같이 때리잖아. 그럼 지수를 보면 안 되지.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2, 3천 원 갖고 저 위클리 옵션을 어떤 때는 10배, 50배를 만드는 이 작업만 하고 있어. 그게 끝나야 돼. 추세로. 그거 아직까지 안 끝나. 그럼 이게 언제 끝납니까? 라는 거는 나는 6개월 동안 못 끝납니다. 라고 보는 거지. 아직도. 그래서 개각이나 내년 3월, 5월에 이제 전체적인 그때쯤에 우크라이나 전선, 네. 이란 중동 전선, 우리 대만과 우리나라, 미국 이런 걸 네 가지를 딱 보고 나서 바람의 방향이 이제는 렛츠고. 아직도 박스. 이거를 결정할 겁니다. 나는 걱정되는 게 이번에 2550과 2650인데 이게 100포인트 하단 내려올까 봐 더 걱정이야. 왜요? 어떤 요인 때문에요? 아니 인위적으로 이게 안 가면 사람들 이게 이제 역전략을 쓰는 헤지펀드들이 여기서 삼성전자를 55,000원 깨면 한 5,000원 만 원쯤에서 공포를 만들어 갖고 나중에 여기서 땡기면서 더 먹는 장을 만들거든. 근데 선생님 55,000원 깨지면 그게 청산가치보다 더 싸잖아요. 삼성전자. 그치. 아니 지금도 다 싸. 아주 지금 대비해서 PBR로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싼 주식이 삼성전자야. 가치 대비, 가치 대비. 근데 왼수잖아. 네. 그거를 지금 만드는 애들이 블랙록이야. 쟤네들 전략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바뀌어. 언제 바뀌는지도 예측이 안 돼. 그리고 SK 하이닉스만 잘 버텨. 근데 SK 하이닉스도 20만 원에는 가성비가 없어. 20만 원에서 나는 10% 봐. 아주 해피해도 22만 원, 18만 원. 이게 6개월에서 1년 갈 것 같아. 그러면 18만 원에 그 아래서만 사자고. 그럼 삼성전자는 55,000원 밑에 오면 무조건 사요? 55,000원대 오면? 그러니까 나는 수익금 난 것만 들어가. 가격은 예상 안 해. 6만 원 아래에서는 그냥 요번에 옵션 매매했다. 요번에 또 하나 옵션에서 수익금이 뭐 얼마 나왔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걸만 들어가. 그리고 6만 원 이상에서는 그동안 산 거 거치식으로 잠깐 팔기도 해.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 생각이지. 싸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거기다 했다가는 지금 먹을 떡이 어마무시한 장인데. 개인이 돈을 거기다가 진흙바닥에 처박혀 있는 걸 더 처박혀 늙지는 않겠어. 요새는 오죽하면 진흙바닥에 처 있는 대형주를 30% 팔아갖고 이쪽 붙잡고 트레이딩하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 우리가 거버넌스적인 거나 좀 약간 이렇게 좀 멀리 봤더니 현대 오토에버 뭐 이런 거보다 지금 이쪽에 붙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현대 오토 에버든 테마야. 어? 많이 거버넌스잖아요. 거버넌스 선생님. 플러스 테마야. 그 얘는 근데 대형주니까 13, 4만 원 받아 17, 18만 원 상단. 이것도 1년. 대형주가 그렇다고. 대형주가 어.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그리고 거기에서는 오히려 또 슈어 뭐 소프트테크라든지 네네. 모트렉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머니게임 할 수가 있겠지. 또 거기에 세력들 물려 있는 게 또 로봇주가 많이 물려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디프리파동들. 그 트럼프 하고 나서 로봇주도 좀 움직였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아니라 테슬라. 그러니까 어. 그쪽에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로봇주도 분명히 해먹겠지. 그런데 거기에 로봇의 대장주에 끌게는 뭐가 나와야 돼? 거기도 숟가락질. 앨런 머스크가 우주선 돼갖고 보낸다고 선언할 때 간다. 그러니까 뭔가를 로봇을 해서 뭔가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실제로 어. 태워서 보낸다거나. 우리나라에서 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위에 다른 데서 이렇게 지금은 트럼프하고 테슬라 입만 보자. 이제 파월 의장 입 보는 게 아니라.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종이에 써서 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파월 의장은 안 봅니다. 이제 후속자가 누가 될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테슬라를 집중하는데 애플을 하지 말라는 게 뭔지 아냐?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을 자꾸 만들어 갖고 해석도 많잖아. 네. 나는 그분 자기 돌아가시는 거 준비하는 것 같아. 94세야. 찰리 민거 보냈잖아. 그러면 여기서 뭘 더 투자해? 그러면 있는 거 포트를 다 정리해 갖고 현금 만든 다음에 내 후속계 애들한테 넘겨주는 후속 그거 정비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버크웨이서웨이 갖고 계신 분들 매도 애플 하지 마. 계속 팔 것 같아. 버크셔 서웨이랑 애플은 그치. 왜냐면 애플을 제일 많이 갖고 계셔. 계속 팔잖아.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올라가겠냐? 돌아가기 시점까지는 불가능. 더 사실 수도 있잖아요. 안 사. 안 사. 그분은 이미 결정을 하셨어. 사라 가실 수도 있잖아요. 아이,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그치. 100세 넘어서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은 은퇴를 고려하시는. 그러니까 정리하는 에너지야. 그럼 정리한다는 얘기는 일을 안 벌려. 누구는 또 그 돈 갖고 M&A 할 거다. 94세에 무슨 M&A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속을 정비하는 게 3년 걸릴 것 같아. 후계를 정하고 다음 포트폴리오를 뭐 재정비하고. 그 3년 정도는 그러면 나는 버크셔웨이가 많이 갖고 있는 건 피하자. 이런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루두루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환율이 이제 막 트럼프 돼서 1,400원 넘어갔다. 좀 내려왔어요. 금리 인하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될까요? 환율. 1,380원 하단, 1,450원 상단. 1,450원이요? 아니 3월달에 전쟁 나면 대만하고 그 남중국 게 난리치고 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야지. 최악의 시나리오. 그럼 그 사이에는 1,370, 80원에서 블랙스완. 1,410원에서 왔다 갔다만 하겠지. 근데 환율 해갖고 그거 분석해갖고 연결해주면 아무것도 없어. 그 마지막 그 다음에 오히려 난 1,450원까지 쳤지. 나라 망한다 그랬지. 그때부터 자동차 갈 것 같아. 수출주잖아. 돈으로 바뀌어가지고 오는 거. 그때쯤에. 환율 효과. 그러니까 지금은 매크로보다는 그냥 트럼프 입, 앨런 머스크 입, 시진핑 입의 테마화. 그 다음에 내가 조인트 가갖고 그나마 이 바닥에서 머니게임 하는 종목들의 에너지. 그래서 지금은 내부자 정보와 각도가 중요합니다. 각도? 어. 지금 현재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위치가- 120일 이동평균 이 위치가 낮아야 되고 25도 각도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게 60도 각도 치고 나가서 이미 급등한 건 하지 마. 요것만 잘 지켜도 지금 장을 잘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기세입니다, 요새. 기세. 주식은 기세다. 직관, 기세, 초. 머리가 아닌
이게 뭐잖아. 말로 형상하겠지만 가슴? 느껴지는 필? 느껴지는 이거는 이 트레이딩을 한 몇십 년 하신 분들은 내 말을 이해하실 것 같아. 초보자들은 저게 무슨 콩값 무슨 소리야 저게 이러실 거고. 제가 왜 그래서 스페이스에 나사라도 납품하는 회사 찾겠습니까라는 말 뜻도 그래서 오늘 왜 제네쌤 찍어드렸는지. 그거 지금 들어가도 돼요? 아직 그러니까 바닥에서 20%도 안 올라가는 종목들로만 50이 최저가에서 이런 것만 하자. 이미 50에서 다운간 건 하지 말자. 그리고 악재에서 여러분들 공포. 오늘 뭐 다원 메덱스인가 상장 불발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빠진 거고. 그게 노출됐지. 그럼 이 바닥에서 떠나는 세력이 있고 다시 하는 애들이 이제부터 땡긴다고. 그럼 다원시스 투자는 다원시스도 요번에 그 옛날 슈퍼개미가 선행 매매한 종목이더라고. 나는 그거 몰랐는데. 걔네들이 2만 원대 왕창 걸렸더라고. 그런데 요번에 그게 기타 법인에서 나온 게 그 물량 같아. 거기서 강제로 털린 거. 증권사에 담보 잡혔으면 하종가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물량은 아닌 것 같고 하종가 담보 잡히면. 그러면 옛날 라더겐 사태 같이 그냥 투매가 나왔을 거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다운 메딕스는 내년도 상장. 네. 금년은 못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하려고 계속 하는 기업이거든. 그리고 이 사업 구조 포트폴리오 보면 내가 15,000원, 2만 원대 현대 로템에 감이 와. 이제 그렇게 될 주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현대 로템 괜히 6만 원대에서 그냥 기빨리지 마시고 그거 하느니 우리가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오션하라고 그랬잖아. 하나그룹은 운빨 대빨. 진짜 끝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러니까. 그 김승현 회장이 뭐 어디 초대됐다고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네. 푸틴 아저씨가 만들어준 거야. 전쟁의 시대잖아. 그런데 트럼프가 오셨어. 이 스트롱맨들이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럴 때 뭐라 그럴까. 운빨 깃발. 아니, 이 스트롱맨들이 설치면, 우리 선량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숨거나 저걸 누가 잡아가지 않나? 근데 하나님밖에 잡아갈 사람이 없어.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야. 자체적으로 뭐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 기세를 누를 사람들이 없단 말이야. 그럼 지네들끼리 충돌해서 서로들 다쳐야 돼. 그런데 그 새우등이 터진다고. 그러니까 이 고래들이 어떤 방향을 줄지 나는 제발 시진핑이든 푸틴이든 후레인드 해갖고 세 명이서 동시 인증샷 찍는 그 손이 서로 이제 팔짱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팔짱하고 사진 찍으면 좋겠어. 그런 세상 왔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일 치고 나갈 텐데. 전에는 항상 뭔 경기 소비주 뭔가 생활 밀접형 뭐 이런 것들이 갔어요 선생님 주식. 근데 요즘은 주식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뭐 물론 뭐 미래의 먹거리 뭐 우주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방산 군함 이런 게 좀 험악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죄악주 같은 느낌.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싶은데 전쟁이 나길 바라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아니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 그러면 꼭 KTNG 담배하고 인삼 걔네도 포트폴리오 하나는 건강 하나는 당근과 채찍이죠. 그러잖아. 지금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 오히려 나라를 생각하지만 나의 가족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변동성은 험악한 시장이 되거든. 그리고 우리나라가 늙어가. 그럴 때에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갖고 적은 시들을 악착같이 벌어서 뭔가 가족 패밀리에 뭔가 저축을 해놓으셔야 돼. 그런 걸라면 잔인 헐띠 먹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전쟁터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싸우셔서 이겨야 돼. 지금 그런 정신무장이 필요한 시대 같아요. 정신무장도 필요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직관도 얻어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또 선생님께서 발로 뛰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선생님의 자료를 보면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조인트를 열심히 까갖고 많이 내부 정보를 물어오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번에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유는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 우리가 늘릴게. 그리고 전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우리가 부과했던 미국산 수입품 관세 있잖아. 48억 유로 그거 철폐할 거 검토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도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트럼프는 우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미 무역 흑자도 지금 우리가 좀 되게 근데 높잖아요. 역대 우리 최대 수준이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 대응 예상을 해야지 그래도.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나는. 거기도 전체는 이미 마탱이 간 것 같아. 그럼 처분만 기다립니다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잔인한 얘기지만. 그럼 전에 트럼프는 다시 아메리카로 오라는 거잖아요. 니네 가- 공장 같은 것도 여기다 지어. 아니 그러니까 간다고. 그거 우리 가잖아요. 어. 그럼 기업들이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전력설비가 거기 따라가고 SMR 따라가고 그거 하자는 거지. 그런 것들을 기업으로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의 대응력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게임이라 보면 2만 원 전자무기 갖고 하는 상대한테 딱총 갖고 덤비겠다는 거와 똑같아. 딱총이에요, 심지어? 딱총. 권총도 안 돼? 건적도 안 돼. 그러려면 어때? 은폐, 엄폐 해갖고 타이밍에서 뭔가 플러스한 쪽에다가 집중하는 수밖에 없지. 괜히 나서갖고 딱 가다가 바로 직방이지 뭐. 어? 그 수밖에 주식을 없는 것 하는데 같아. 내가 전쟁 용어를 막 익히게 되니까 선생님 그게 언제까지냐면 다음 대선까지. 대선까지. 2027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는 것도 전략이야. 그리고 거기서 머리 쓰고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는 거. 그래서 기세 얘기를 자꾸 하잖아. 기세.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처박혀 있는 거에 더 처박힌 돈을 귀중한 돈을 넣지 말자. 떠서 날아가는 것들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들. 1번 말, 2번 말, 3번 말 이런 걸 찾자고요. 1번마, 2번마, 3번마. 선생님 이쪽은 어떨 거예요? 토큰, 그러니까 STO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토큰 증권으로 명명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토큰 증권 법제화를 다시 한번 도전한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기업으로 거기도 이제 비트코인은 갔잖아. 네, 그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억에서 먹을 게 10%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는 그 전략이 괜찮지. 그런데 그것도 우선순위라면 난 3순위, 4순위야. 아 그래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가상통화 쪽으로 그래서 좀 뭔가 순환매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나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 세계에 연결된 컨텐츠라든지 네이버? 뭐 미국에서 연결돼서 뭔가 넷플릭스와 연결돼 갖고 뭔가 끌개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끌개를 주는 것들 위주로만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증권형 토큰은 우리 정부가 시도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대반등은 있을 수 있어. 연속성 없을 것 같아. 신뢰도가 20%인데 20%만 믿자고. 그러면 거기에 10개 있어. 2개만 성공할 것 같아. 그것도 더블 절대 안 가. 한 20, 30%면 땡길 것 같아.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시간에 상한가 쳤어. 그 다음날 때리는 것이 따라가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 그럼 갤럭시아 머니티라든지 우리 기술투자라든지 서울 옥션이라든지 거기에 종목도 다다 나오잖아. 네. 위치는 좋아. 거기 놀 돈이니 딴 거 매력적인 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밀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생각 안 해 그쪽도. 그러니까 약간 기세가 약한 테마는 하지 말자. 지금은 말은 안 되지만 제2의 파도나 DS 단석 같은 찾는 게 나아. 파도도 내가 까놓고 정보입니다 놓고 얘네들 여기에는 다 법무법인 있고 무슨 창투 있고 무슨 벤처스 있고 무슨 이상한 것들 이름이 쫙 있어. 네. 그런 애들이 무슨 짓 하나 그거 찾아서 그것도 이미 더블 올라간 거 안 해. 뭔가 꿈틀꿈틀거리대. 그런 거 찾는 게 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내부 정보하고 기세라고 표현하지 이거를 기술 그래프에서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것들 내가 얘기했어. 파도 기업 분석해. 그래프 봐. 내부 저기 재무제표 봐. 안 못 거래량 사. 봐. 못 사. 그런 거나. 그리고 언제 사냐? 이 꼭지 때 산다고? 진짜 보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주식은
기세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종목 찾기. 그래서. 종목 찾기. 종목 찾기. 내년 3월까지 종목 찾기. 게릴라 전투. 지수는 쳐다보지 말자. 지수를 보려면 그냥 옵션 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실적 시즌 끝으로 가면서 화장품 업종들도 계속 실적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화장품은 소비주 이런 쪽은 또 연말이니까 그쪽은 보지 말고 아니, 우리 기세 쪽으로 보자. 한 타임 해서 먹었어. 그러니까 푸드나 화장품은 한 게임 끝난 것 같아. 괜히 그쪽에서 바이오도 끝나가는 것 같고. 그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체크해봐야 되는 뭐 맥점이라든가 이슈라든가 시장의 기준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갔다 해서 12월, 1월 사이클에 나는 가장 중요한 게 개각에 누가 등장하나. 트럼프 행정부터. 우리나라 정책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근데 선생님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시장을 본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래서 남미나 이쪽을 시장을 다 놓치고 있다. 아니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다가 팽당하면 어떡하나에 대한 그것도 대비해야지 뭐. 팽당할 때를 대비하는 수밖에 없지 뭐. 우리나라의 뭐 운명인데 뭐. 갔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형주 그동안 한 거보다 미국의 그 시가상이 대형주 하신 분들은 해피하잖아. 맞아. 미국 시장 이제 고점 논란 막 이런 것도 오긴 하는데 종목별로 올 것 같아. 종목별로? 거기도 가성비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게. 너무 계속 오르잖아요. 나스닥도 그렇고. S&P. 그러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안 하잖아.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안 하잖아. 애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도 많이 하고 오니 테슬라만 하잖아. 근데 테슬라도 지금 300불이야. 안 해 이제. 한 250불 할래. 300불에 350불에서는 가성비 없으니까 팔래. 그러면서 그 자금 갖고 스페이스 X 관련된 중에서 안 올라간 거나. 미국 시장으로 보면 스페이스 관련된 종목은 뭐예요? 뭐 AS 스페이스라고 하나 있고. 이름 까먹었어요. 그냥 자료 보세요. 우리가 자료 오시면 짝 3가지 정도 나와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우주, 방산, 원전, 전력설비 쪽으로 추격해서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말들을 찾아보자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선생님 다음 주에는 수능이 있어요. 수학능력 시험이 있어가지고 주식시장 개장을 조금 1시간 정도 늦춰서 진행하는 이슈가 있는데 목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수요일인가 목요일인 것 같은데 또 수학능력 시험 준비하는 우리 학생분들 준비 잘 하시면 좋겠고 뭐 수능 한파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번에는 그 추워진다는 분이 좀 틀려가네. 지금 맞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뭐 수능 한파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쵸. 또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패딩 안 살래?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눈 한번 움직였는데 안 산다고 하시니까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빨리 움직여요. 우리 지난주만 해도 영업문 얘기하고 막 했었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우리가 지금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직관에 얻을 수 있는 자료들 선생님께서 카페에 올려놓으셨다고 하시니까 체크해보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